안녕하십니까? 백산 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은 100-47 강의로 일간이 무기토인데 일간 외에 병화나 신금이 있어서 병신합을 하고 있는 사주가 일간인 무기토와 어떤 관계에 합의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신이 화목인 경우와 수금인 경우와 화토인 경우만 존재하고 무기토 사주에서 토금이 용신과 희신이 되는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해서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해자 축월이나 인월을 포함한 진, 신, 유, 수월의 무기토는 화목이 중화용신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수금이 기신과 구신의 역할을 하고 토는 한신이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화목이 용신이라는 것은 토가 한신이 되고 수금이 용신이 되면은 목이 한신이 됩니다. 또 화토가 용신이 된다는 것은 금이 한신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은 토금이 용신과 희신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수가 한신이 됩니다. 첫 번째 사주의 경우를 보면은 용신인 병화가 구신에 해당되는 신금의 합을 당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당한다는 표현은 합을 하는 강한 글자가 신금이고 또 병화 입장에서는 신금에 의해서 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합을 주도하는 해자축, 인, 진, 신, 유, 수월의 구신인 신금이 합을 리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기운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는 신금에게는 식신 또는 상관입니다. 병화에게는 정관 또는 편관이 됩니다. 관성입니다. 합을 할 때 합이 되어서 지향하는 이 글자가 병화에게는 관성이 되고 신금에게는 식상이 된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는 일간인 무기토에게는 재성이 되는 것입니다. 합을 하고 있을 때 합하는 글자와 합당하는 글자나 일간의 마음은 각각 다른 것을 지향하고 쳐다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기토는 병화와 신금이 합을 해서 수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수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결과의 문제이고 합의 작동 원리에서 그렇게 일단은 암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합은 신금에 의해서 병화가 희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신금으로 인해서 수기운으로 끌려가 버리고 수로부터의 관성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여자 사주라면은 신금은 자식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병화는 나의 친정 어머니가 됩니다. 이 외할머니와 손주가 그렇게 같은 공간에서 살 일은 없겠지만은 육친으로 해석한다면은 내 자식과 내 어머니는 같이 있으면은 내 자식 때문에 내 친정 어머니가 굉장히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사주에서 불의 뿌리가 있거나 목이 있어서 사주를 어느 정도 중화를 시켜주고 있다면은 다행한 일이겠지만은 합을 공부하는 이 경우에는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해서 공부를 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육친에서 심리를 해석하는 십성전환을 하면은 병화의 아름다운 무토일간이 갖고 있는 병화의 아름다운 편인의 마음이 신금이라는 상관의 지나친 감성작용에 이끌려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금 상관의 마음은
이렇게 아름다운 병화 편인의 마음을 끌고서 물로 가버립니다. 물은 신금에게는 식신 또는 상관이지만 일간에게는 재성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목해야 될 점입니다. 이 무토는 한신인 무토는 일간은 병화와 신금이 합을 하면은 내가 바라는 무언가가 성취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병화와 신금이 만나서 합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명드렸듯이 결과는 수로 간다는 것은 이 병화가 내 자신을 도와줘야 되는 용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기구신에 의해서 합거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잘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4, 5, 미월의 무기토 사주에는 수금이 용신과 희신입니다. 중화용신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희신에 해당되는 신금이 구신에 해당되는 4월의 병화로 인해서 합거당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반대입니다. 전자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강한 편인이 신금을 합을 해서 수로 가고자 하지만은 실제로는 여름에 신금이 수가 된다는 것은 본인 신금 입장에서도 매우 기뻐할 일이겠지만은 4월의 병화가 지나치게 주도적으로 신금을 합을 해서 수로 가고자 할 때 신금은 따라올 수밖에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수로 가지 않습니다. 강한 병신합 화기운으로 끌려가 버립니다. 물론 사주에서 금이나 수기운이 잘 발달되어 있다면 병신합의 묘미가 읽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을 공부할 때는 합만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육친 해석을 하면은 전자와는 반대가 됩니다. 내 어머니가 로 인해서 내 자식이 곤혹을 치른다는 뜻입니다. 여자 사주라고 봤을 때 병화 편인은 나의 친정 어머니고 신금은 나의 자식입니다. 만약에 한 공간에 있다면은 내 자식은 내 어머니로 인해서 곤란함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심리로 전환시키면은 편인의 지나친 감성 작용이 신금 상관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못하고 병화 편인으로 인해서 왜곡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의 아름다움을 서지 못하고 편인이 상관의 아름다움을 왜곡시켜 버리는 그 모습 그대로가 심리적으로 읽혀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묘월의 무기토 사주에서 화토가 중화용신인데 이번에는 용신인 병화가 한신인 신금과 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오행이 합을 하면 수가 되는 것은 똑같은 이치고 또 병화에게는 관이 되고 신금에게는 식상이 되는 것은 다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한신인 신금이 그렇게 묘월에 허약한 이 한신 신금이 주도적으로 병화를 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용신 병화의 중화 작용을 한신이 방해를 하거나 어렵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금이 없을 때 병화는 무토에게는 매우 아름다운 중화 작용을 하는 용신으로서의 병화입니다. 그러나 신금이 있어버림으로 인해서 비록 한신이기는 하지만은 용신의 작용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친으로 해석을 하면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내 어머니는 내 한신에 해당되는 나의 자식과 만나서 이 수가 되기를 바라는데 실제로는 한신이 개입되어 버리면은 병화가 주도적으로 합을 하지도 못하고 신금이 주도적으로 합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는 내 자식으로 인해서 어중중하게 불편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로 해석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아름다운 병화 평인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뭔가 상관다운 상관도 아닌 한신 상관이
이 병화의 아름다움을 조금은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간합은 하면 할수록 묘미를 느껴지는 해석 도구입니다. 그래서 백산사주 TV에서 비교적 그 많은 동영상을 찍어서 초학자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고, 또 기존에 오랫동안 공부를 했지만은 간합에 대해서 속 시원한 어떤 해석을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었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간합을 해석하는 새로운 시각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